PTN 112. 인도-미국 새 관계. 이익이 이념보다 우선한다. 혼란 시기에 전략적 논리 오히려 냉혹. 포린 폴리시. 2023년 6월 21일 시 라자 모한. 미국과 인도의 많은 분석가와 평론가들은 양국 간의 진화하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예를 들어 인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기를 꺼리고 러시아 석유 구매를 가속화하고 모스크바의 무기에 계속 의존하는 것에 대해 널리 퍼진 서구의 비판을 생각해보라. 따라서 이 비평가들은 미국이 관계를 끊을 것으로 예상했을지 모르지만 대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더 긴밀한 관계로 전환한 것에 놀랐다. 바이든은 미국이 인도를 포용하는 긴 게임에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차이로 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도와 모스크바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또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가 방위 산업을 현대화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방위 부문의 가장 중요한 보석 중 하나인 전투기 제트 엔진 제조 기술을 인도로 이전하는 데 동의했다. 대중 담론과 공식 정책 사이의 부조화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미국과 인도의 여론 형성자들이 종종 관계를 바라보는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프리즘이다. 오늘날에도 인도 전략 커뮤니티의 대부분은 비동맹이라는 오래된 전략, 즉 인도가 미국과 최대한 거리를 둘 때 가장 잘 봉사한다는 냉전 시대의 생각을 지나칠 수 없다. 서구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초점이 워싱턴과 뉴델리를 서로 끌어안는 냉혹한 전략적 논리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와 함께 서로에 대한 양국의 공개 토론은 인도 U.S. 변화에 대한 징후를 없애는 소음을 생성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 목요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하면서 이 모든 혼란이 이번 주에 드러났다. 두 수도의 관리들이 모디 총리의 방문을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성화할 양자 관계의 이정표라고 말하면서 관계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디의 서양 비평가들은 바이든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인도 지도자를 접대하는지 궁금해한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정학을 민주주의와 전제정 사이의 경쟁으로 규정한 것은 비평가들이 생각하는 모디의 민주적 후퇴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비동맹 시대를 그리워하는 노령 엘리트들이 모디의 긴밀한 관계 추구에 다시 한번 놀란다. 문제는 미국과 인도를 전략적 포용으로 몰아가는 추세를 정확하게 읽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그들의 수렴의 주요 원인은 이제 친숙하다. 두 나라 모두 중국의 도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망설임과 망설임 끝에 미국은 마침내 중국이 미국의 이익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이라는 분명한 명제에 도달했다. 2022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전략적 우선순위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미국은 꽤 오랫동안 이 방향으로 표류해왔다. 2000년에 당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과 함께 중국과 미국이 절정을 이루었다면 그의 후계자들은 모두 베이징의 순조로운 부상을 재조정하려고 했다. 조지 W. 부시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맞서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임기를 시작했지만 910일 공격과 그에 따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추이가 산만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안보를 아시아로 회귀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경제 및 기후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어 실행이 제한되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2017년 국가안보전략은 중국 도전의 중심성을 설명했다. 바이든은 차례로 중국의 위협을 2배로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미국 대응을 분명히 했다.
클린턴 이후 모든 대통령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와의 더 깊은 전략적 관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명했다. 이번 주 모디의 워싱턴 국빈 방문은 바이든 하에서 가속화된 과정인 꾸준히 성장하는 미국-인도 관계의 최신 단계이다. 인도 역시 중국을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도전으로 삼고 있다. 2013년, 2014년, 2017년, 2020년에 히말라야 산맥의 양국 공통 국경을 따라 발생한 네 가지 중요한 군사 위기는 뉴델리에 대한 위협을 강조했다. 인도 정치계급의 망설임 때문에 뉴델리는 부시 아래 워싱턴과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이제 모디는 실질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나섰다. 간단히 말해서 강력한 미국-인도 파트너십의 필요성은 20년 이상 명백해졌다. 인도 측의 지연은 미국에 대한 미심쩍은 의혹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모디는 양국 지도자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가 있다고 말한다. 양국의 분석가 커뮤니티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각 국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이다. 미국과 인도에서는 각각 민주주의와 비동맹이다. 모디의 국내 정책에 대한 서구 자유주의적 비판은 중국에 대한 심화되는 구조적 수렴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냉전 이후 미국의 공식 외교 정책에서 세계 민주주의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은 미국이 다른 많은 이익 추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미국과 인도의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어떻게든 개입하여 인도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구해낼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모든 곳에서 인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음모를 보는 인도인 좌파와 우파 모두의 두려움도 중요하지 않았다. 옆집 IT가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조차 없는 미국이 머나먼 인도의 민주주의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은 항상 환상이었다. 인도에서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인도인들의 정치적 과제이며 해외 자유주의자들이 싸울 수 없다. 게다가 워싱턴이 사우드 가문, 파키스탄군, 중국 공산당과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모디 정부와 분명히 수렴하는 이해 관계를 구축하는 데 비협조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비동맹 이데올로기의 역할도 과도하게 결정된다. 결국 1962년 중국이 공격했을 때 당시 인도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 자와헤럴 네루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군사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 1950년대 티베트에서 네루의 정보기관은 CIA와 협력했다. 네루의 후계자인 인디라 간디는 1971년에야 소련과 안보조약에 서명했다. 그녀는 닉슨 행정부가 시작한 아시아에서의 중미 수렴의 의미를 두려워했다. 확실히 민주주의와 비동맹은 미국과 인도의 오랜 외교정책 이데올로기의 일부이며 각 국가의 국내 담론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떤 이데올로기도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워싱턴은 미국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토대인 안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 민주적 가치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인도의 비동맹 전통도 마찬가지이다. 뉴델리가 직면한 위협과 확보해야 할 이익을 다루는 논리에 면역이 없다고 시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최근 전임자들과 달리 모디는 잔존하는 국내 회의론을 무시하고 국익을 위해 미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양국에 대한 중국의 엄청난 도전이 구조적 동력을 제공했다면 워싱턴과 뉴델리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확고한 의제를 확정할 것이다. 이는 국방 및 반도체에서 인공지능 및 우주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워싱턴과 뉴델리의 새로운 외교 정책 현실주의는 앞으로 더 많은 놀라움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끝. 시 라자
모한시. 라자 모한은 폴리시의 칼럼니스트,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아시아 소사이어티 폴리시 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 전 인도 국가안보자문위원회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리 보드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센 헤이트 크메이 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